어제 하루 종일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매각 약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이 지분을 한 번에 블록딜로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워낙 물량도 많고 일부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분 매각이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분 매각이 주가에는 조금 상반되게 작용을 하고 있죠. 현대글로비스는 하한가를 맞았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상승하는, 그것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종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현대글로비스 이번 지분 매각에 대해서 취재 좀 열심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신 만큼 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선 그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하한가로 추락을 했는데 이번 현대글로비스 이슈부터 차근차근 좀 히스토리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12일에 장마감 이후에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지분 매각 규모는 현대글로비스 전체 주식의 13.4%, 502만여 주 정도 되는 아주 방대한 물량인데요. 이처럼 좀 물량이 방대하고 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해서 블록딜이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에 나선 좀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지분율을 30% 이하로 낮춰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선 부회장도 어제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네. 좀 경영권 승계보다는 공정거래법 기준에 맞추기 위한 그런 좀 일환으로 좀 봐달라 이렇게 말도 하긴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그룹 총수 일가가 상장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열 회사와의 계열 회사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면 좀 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일감을 주는 기업과 받는 기업 모두 처벌이 되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2월부터 제재 대상에 이제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13.4%를 매각을 하게 되면 지분이 30% 이하로 그렇죠. 떨어지게 29.9 그 정도 퍼센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29% 정도로 만약에 성사가 됐다면요. 성사됐다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업체 쪽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공정거래법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좀 반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가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시간의 대략 주식 매매인 블록딜,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매각 추진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신호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지분 매각의 할인율이 7.5에서 12% 수준으로 결정을 하면서 좀 지분 매각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는 그런 의지로 좀 해석이 됐고요. 네. 이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결국 무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일 이제 하한가로 추락을 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전일 11.5% 급등하면서 정반대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지분 매각 추진이 현대글로비스 보유 지분을 매각을 해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좀 주가가 엇갈린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 증권사 좀 얘기를 소개해드리면 22.5%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현대모비스 지분율을 좀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향후 지배구조 개편은 세부담 최소화보다는 지분율 극대화를 최우선하는 구조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이제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그간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주요 네. 계열사가 이제 순환 출자 구조로 좀 얽혀 있고요. 경영권 승계하고도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상 기준인 30%를 맞추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글로비스의 지분을 매각하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이게 되면 다시 30%를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그런 건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그러니까 네. 계열사 하나당 30%. 하나당 되는 30%.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군요. 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 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계열사가 좀 순환 출자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대모비스에서 좀 출발을 해서 현대차, 기아차, 다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좀 순환 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에 좀 정점이 있는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지배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일단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 이런 부분들을 좀 시나리오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좀 인적 분할한 뒤에 이제 정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현대모비스의 지주회사가 합병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네. 다만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현대모비스의 이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주주 그 가치가 좀 희석이 되지 않으려면 합병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제 현실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주식 가치를 끌어올려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높여서 동등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순환 출자 고리를 좀 끊어내는 작업도 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정부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한 31.88%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지난해 연초 이후에 이제 30% 이상 좀 급등을 했고요. 반면 이 같은 요소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모비스의 주가를 좀 누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부 주가의 할인 요소를 좀 모비스 같은 경우는 할인 요소를 좀 부각이 되고 아직까지는 근데 현대모비스의 지분 확보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요. 네. 일단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네. 다만 이런 합병 이제 추진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의 반대로 좀 합병이 무산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가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고평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거품 논란이 있고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합병보다는 이제 지분 매각을 좀 글로비스 지분 매각을 재추진할 그렇겠네요. 것이다. 네. 그런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시도를 통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가 좀 입증된 만큼 향후에 지분 매각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번 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 외에 좀 이 밖에 뭐 지주사 격인 법인을 신설해서 뭐 오너 일가가 100% 출자를 하고 이제 차입을 통해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를 해서 나중에 이제 현대모비스 합병에 나서는 뭐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게 우리가 뭐 블록을 맞추듯이 한순간에 맞출 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취재를 해 주셔야겠네요. 네. 나중에도 전해 주실 거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현장 플러스 첫 번째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두 번째도 비슷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룹 구조 개편과 관련된 롯데그룹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